아이고. 아이고, 이건 어디야, 이게. 야, 인마 밀지 마. 당 떨어져. 아. 야, 그 가지 마. 가지 마. 홍시야. 가지 마. 낭떠러지요, 너. 무섭지도 않냐? 가지. 그야말로 설국이 됐어요. 설국. 눈나라. 여기 신평을 어떤 제 친구는 신평나라라고 부르더라고요.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있지 않고 독립된 나라처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써준 것 같아요. 나라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개만 4마리 있어요. 뭐 개가 있어서 적어도 심심하거나 외롭지는 않습니다. 대신에 얘네들 일본말로 하면 시다바리 해야 돼요. 왜? 왜? 사냥한다고 소문 많이 잡아도 뭐 토끼 한 마리, 고라니 한 마리 못 쫓아오는 풍산이 아니라 풍신입니다. 개들 그 뒤치다거리, 시다바리라 아니구나.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어쨌든 이 겨울 눈나라에 왔어요. 다행히 오늘 내일은 춥지 않다고 해서 오늘은 한번 여기에서 머물러 볼까, 오늘 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서서히 해가 저물고 바람이 다시 좀 차가워져요. 다행히 또 개 원래 본래 주인도 친구 그만 왔다 하고, 저도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 찾아서 좀 하고요. 준비 기간이 좀 기네요. 뭐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듯이 저는 어떤 결과를 가질 때까지 인터벌이 좀 길어요. 그래서 가능한 한 시행착오를 줄여보겠다, 그런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네. 다른 때에 비해서 이 겨울은 좀 밤이 빨리 찾아오죠. 그러니까 동지섣달, 긴 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. 동지가 아마 이번 주에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24일이고 크리스마스 날이 25일. 그러면 그 전전날 아마 22일쯤 되는 날이 동지 날일 거예요. 밤이 가장 길고 낮 길이가 짧다는. 그래서 가장 추운 겨울 동에 이를지, 그러니까 겨울에 이르다가 아니고 가장 겨울이 깊어진, 그리하여 그날 이후부터는 이제 겨울이 서서히 이제 약해지고 봄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. 기점으로 보면 되겠어요. 예, 겨울동 이를지가 아니라
겨울이 깊어진 그 다음부터이죠. 뒷 배경에 보면 햇빛이 이제 겨울 햇빛. 그래서 제가 배경을 이렇게 둔 이유도 겨울 햇빛에 대한 그 좀 뭔가 아득한 그런 느낌, 차갑고 마치 그 옛날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합장에 보여진 겨울 그 느낌 좀 보려고 했어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지 섣달, 그러면 섣달인 또 무슨 뜻일까? 섣달이라는 의미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밥이 설익었다 할 때 그 선밥 그런 느낌인가? 덜 하다라는 뜻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설날이 들어있는 달이라고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섣달은 설날이 들어있는 달. 그래서 예전에는 확실히 그건 저도 잘 설명하기 힘든데 그 1월 2일이 아니라 12월로 그 설을 그 생각했었나 봐요. 음력으로. 예전 얘기죠. 그러다가 이제 1월 달로 넘어가면서 섣달, 동지 섣달, 금음이라고 하잖아요. 금음은 금음날은 그 음력으로 한 달의 마지막 날인 거죠. 동지 섣달은 새해가 들어있는 그런 달이고,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대보름이라고 하잖아요. 대보름. 그때는 아마도 음력을 얘기할 때 잠을 자지 않는 이유, 그래서 밤을 새우는 이유는 하나가 끝나고 다음 해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작년과 올해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의 것으로 우리 조상들은 생각을 했나 보죠. 또 비행기? 그 문화 인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. 저도 공부가 깊지를 못해서 그러나 그 인도 어느 시골을 여행했을 때 하필이면 이제 그쪽 나라에서 그쪽 지역에서 그런 마치 우리나라 대보름 맞이처럼 그 비슷한 행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밤새 꺼내서 오래된 것들 다 태우고, 또 동네에서 그냥 집안마다 이렇게 불을 질러요. 근데 매캐하죠. 왜냐면 그 풀을 태우는 게 아니라 세간살이 또는 주로 의류 우복을 태우는 것 같더라고요. 오래된 것들. 그래서 그런지 냄새가 막 매캐했어요. 사실 냄새 때문에 콜록거리면서 깨어났거든요. 그래서 밖에를 보니 밖에 집집마다 이렇게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뭔 난린가 했더니, 저는 사전에 그 내용을 몰랐거든요.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. 집안에 그 옷에 깃들어 있는 잡것들, 잡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. 그런 것들을 불태워버리고, 또 그런 것들을, 악귀 같은 것들을 쫓아낸다는 의식으로 그 아이들이 뭔가 그 막대기를 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털고 다니더라고. 그러더니 그 멀리 끌고 가서 마을 어기 먼 곳에 가서 이제 그 애들끼리 우리로 말하면 잡기살이라고 하죠. 막 나 잡아봐라고 그 하나의 그 술래를 두고 막 쫓아다니고 또 잡히고 하면서 웃고 떠들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는,
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걸로 그 탁한 것들을 털어내는 그런 정화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대보름 때 무조건 뭐 오고 뭐 그 밥만 얻어 먹으러 다닌 게 아니라 저 기억에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. 뭐냐면 밥을 3군데인가 5군데선가 얻어야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. 밥을 여러 집에서 얻어서 맛도 비교해보고 또 그날은 이제 뭔가 풍성하죠. 여기저기서 얻어왔으니까 그걸 자기만 먹지 않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. 그래서 우리 집에서만 먹던 밥이 그날만큼은 적어도 몇 집을 건너가는 정도의 그런 것들.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저는 외딴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문화는 충분히 겪어봤고 알고 있었으나 그 후로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떠난 이후로 그런 풍경은 다시 보지 못했죠. 또 중학교 들어가니까 누님이 개척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거기를 갔더니 이제 새벽송이라는 걸 크리스마스 때 하죠. 그때는 크리스마스 때 내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 노래 찬송 불러주고 이렇게 문 앞에서 서서 되게 아름다운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그 모습조차도 없어진 풍경이 됐지만 옛날에는 그런 순수함이 있었어요. 나름대로 되게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까 그거나 좀 비슷하지 않았느냐. 그리고 우리나라도 알고 봤더니 그 비슷한 게 있었더라고요. 전래된 풍습 중에 벽털기인가 하는 게 있었는데 꼬마아이들이 풍물을 치면서 이렇게 온 동네를 돌면 그 동네에서 그런 먹을 것들을 출염해 줬죠. 그럼 뒤에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그 책보자기다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거기다 받아오면 그것들을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려운 집에 산타크루스처럼 몰래 던져놓고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들은 재밌게 자기네들도 먹고 놀지만 그 받은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, 이웃들에게 나눠준 거죠. 그 일부러 주면 사실은 불편하잖아요. 누구한테 얻어먹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. 근데 아이들이 장난 삼아서 주는 것처럼 하니까 받는 사람도 다 알지만 고맙고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쪽으로 전해질 걸 계획하고 생각하고 전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체라는 것들은 분명히 나 아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. 이 전투기들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. 어쨌든 그런 좋은 풍습들이 있었다는 거, 그런 얘기 해봅니다. 해가 넘어갔나요?